안녕하세요. 오늘 제1대 아동 대통령 선거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보대사 라임TV의 길라임입니다. 여러분, 아동 대통령 선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아동 대통령 선거는 아동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아동 정책을 공약하고 아동 당사자가 투표를 통해 아동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아동이 주인공인 선거입니다. 제1대 아동 대통령 선거는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주최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전국에서 총 48명의 아동 후보자가 아동 공약을 제안하며 출마했습니다. 이후 예비 경선을 거쳐 14명의 경선 후보자가 선정됐으며 아동 정책 평가단의 후보자 공약 평가 결과에 의해 오늘 토론회의 주인공인 최종 결선 후보자 2인인 이주원, 이채원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토론회를 보시고 누가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아동 대통령의 적임자인지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인사말입니다. 둘째, 교육, 안전, 인권, 정책 순으로 정책별 토론을 합니다. 정책별 토론은 각 후보자가 본인의 공약을 발표한 후 상호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토론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방청객들이 질문을 받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이 유권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유권자 분들께 자기소개 및 인사말을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훈 후보자님, 자기소개 및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경기도 구리시 인창중학교 이채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또래상담부 활동과 명예경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꼈고 저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저는 아동 대통령 모집 공고문을 우연히 학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어 모든 다른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주 기쁠 것이라 생각하여 아동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아동 대통령이 된다면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발로 뛰는 아동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원 후보자님, 자기소개 및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이 미래를 직접 만들고 두려움 없이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아동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전주 화정중학교 1학년 이주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정책 분야입니다. 이주원 후보님부터 교육 정책에 대해서 3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의 교육 정책은 아동의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선택의 폭과 선택의 자유를 주어 미래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제도 개편입니다. 먼저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3년 과정으로 확대하고 그 이후에도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할 전문 직업학교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한민국 아동들은 더욱더 넓게 생각하고 넓게 배우는 창의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채원 후보님께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동의 교육 분야에서 자유학기제 수업 방식 변경과
학력 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습과 토론으로 이루어진 참여형 학습이라는 말과는 맞지 않게 자유학기제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업을 흥미있게 들었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학기제의 수업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벨상 수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업 방식인 하브루타에 대해 아시나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수업 방식인 하브루타는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과 답을 하여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수업 방식에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를 적용해 봅시다. 학기 초에 설문조사로 학생들이 알아보고 싶은 직업을 조사하고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학생들을 한 주로 묶어서 서로 토론하고 발표를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학력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아직 꿈에 대한 생각이나 목표가 없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나 꿈이 없어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닌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하여 자유학기제라는 정책 말고도 온라인 직업체험이나 다양한 대회들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꿈을 찾고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의 교육 정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주원 후보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브루타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학년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간이 짧아서 후학년, 2, 3학년 진학 시에 내신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2, 3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서의 내신 고민입니다. 하지만 자유학년제 기간 증가 없이 수업 방식만 바꾼다고 해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내신 부담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내신 부담의 증가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교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내신 부담을 덜기 위해서 2, 3학년 때도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발상이지만 그렇다면 언제까지 미루거나 끝까지 낮출 수 없는 내신의 부담은 고등학교 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이어간과 동시에 학생들의 내신 부담을 덜기 위하여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생들의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성적이 딸리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는 추가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자유학기제를 1년 동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채원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에게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3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언제까지 학생들의 내신 부담을 위해서 교과를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갈 것이고 고등학교에는 더 어려운 공부와 방식이 있을 텐데 3년 동안 자유학기제 기간을 늘리면서 교과 교육의 비율이 짧아진다면 그로 인한 학력 격차나 더 커다란 내신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시험, 내신 점수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신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 사회 인재를 키우는 게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하는 단계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신 부담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교육이 미래 사회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물론 변화를 위해서 잠깐 동안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변한다면 이미 충분히 교과 교육을 잘 하고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학생들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한 번에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1년 했다가 한 10년 정도 했다가 그 다음 단계도 단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 교육 과정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안전정책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채원 후보님부터 안전정책에 대해서 3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매일 아침 시간마다 안전 영상을 시청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본 안전 영상의 종류와 퀄리티는 변하지 않고 안전 실습의 횟수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영상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초, 중, 고등부로 나누어 시상작을 실제로 학교에서 틀어준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강기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하강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보는 것만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재나 지진,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하강기 사용 같은 다른 분야의 실습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병교육, 약물 및 사이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센터나 다 들어줄게, 그리고 학교의 상담실 등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한 곳은 많지만 자신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는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심리방역 영상이나 마음치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가 지속되고 아동들의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난 만큼 거북목이나 구분 등 척추측만증 등 아동들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자세를 검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체나 체육 시간에 올바른 자세나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원 후보님께서 안전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주원의 안전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한해서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교두손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의 증가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나도 언젠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 이주원이 아동 대통령이 된다면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형제를 시행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아동은 더욱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네, 두 후보님의 안전정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채원 후보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동 범죄자의 사형을 구형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거나 아니면 물론 아주 나쁜 일이지만 아동을 죽인 것과 아니면 상처를 입힌 것과는 범죄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형까지 갈 때에 한계점이 있을까요?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피해자가 일단은 사형을 기준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준점 이렇게 봅니다. 성폭행, 사형, 살인, 살인미수 이 정도의 강력 범죄를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충분히 초범이어도 반성 의지가 없으면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잘못된 수사나 아니면 판결로 인해서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는 아주 가까운 시일 한 내에 사람에게 한 밝혀지기도 개의 하고 의견이 아니면 나온다면 먼 100명에게는 100개의 의견이 예를 나올 들어 10년 것입니다. 뒤에 밝혀지는 경우도 그중에는 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진 하지만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제가 사형을 제안한 시킨다면 정책이 최고라고 그것 생각하지 또한 않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인권을 침해할 수 저에 대해 있다고 안 좋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좋게 그렇다면 생각하시는 분도 미리 많을 감지를 것이라고 해두거나 생각하고 아니면 제가 아동 거기에 대통령이 대한 된다면 100명의 의견을 듣고 제지선을 모두 두는 수용할 수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그것도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생각을 100명의 하는데 의견을 어떻게 듣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궁금합니다. 수용할 네, 다음으로 이주원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해자의 인권을 많이 존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바로 사형을 시키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3심 제도의 끝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 판결을 한 걸 토대로 이걸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사형을 받기에 맞나 이런 걸 조사하는 그 조사 기간을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조사 기간을 둔다고 말씀하실 거였군요. 그렇다면 저는 제 궁금증은 해결됐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인권 정책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원 후보님부터 인권 정책에 대해서 3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주원의 인권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아동이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대한민국을 직접 바꾼 3.1운동, 4.19 혁명, 2017년 촛불 시위, 6월 항쟁까지 여러 사건의 중심에는 학생, 즉 아동이 있었습니다. 저 이주원은 역사를 토대로 아동의 정치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이주원은 아동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아동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좁게는 자신의 일상에 대한 청원부터 넓게는 국가적인 아동 정책에 대한 청원까지 할 수 있는 아동 정책 플랫폼을 설치하겠습니다. 아동 정책 플랫폼에서 아동들은 서로 이야기 나누며 토론하며 한층 더 성숙해지며 아동의 여론 형성을 통한 아동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채원 후보님께서 인권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아동의 인권 분야에서 장애 아동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와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었고 사랑반의 존재만 알고 있을 뿐 장애 아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 친구들과 놀기만 하였고 그 친구가 반 친구들과 친밀하게 어울리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꾸려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주 후회스럽고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느낍니다. 거기에서 제 생각에는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사이에 벽이 있는 이유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는 방법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지내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속적인 외부 강사를 통한 교육을 하고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외부 강사 교육, 심리 및 자폐 치료를 위한 로봇인 카스파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의 인권 정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주원 후보님 먼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본인의 사연을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저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은밀하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은어로 은따라고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님은 방관을 했어요. 근데 학교 폭력에서는 방관도 범죄입니다. 방관도 잘못한 거거든요. 과연 국민들이 이런 학교 폭력을 방관한 후보를 아동 대통령으로서 원하실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동 대통령 선거에 참가를 한 것도 제가 반드시 여기에 당선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번 참여를 함으로써 제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무척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제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무리 어리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서지 못하고 방관한 제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례를 들어서 다른 아동들이 저와 같은 일로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기를 바라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물론 이 후보님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로봇 카스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해서 비장애인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물론 장애가 있는 학생도 이 자폐 치료를 위한 카스파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로봇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장애 아동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런 카스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비장애인 아동들에게도 장애 아동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채원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들의 인권으로 참여를 위해서 역사적인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몹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참여가 없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플랫폼을 홍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게 처음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가 덜 되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거를 한 명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례들이 연이어서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 아동들은 스스로 내가 한 말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는 아동들의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자신의 일상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크게는 정책의 제안 같은 거를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그 플랫폼을 들어갔을 때 그 파트를 나눠서 넣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플랫폼에 보통 들어가 보면은 그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추천하는 카테고리면 음악을 추천하는 카테고리, 아니면 일상 음식을 공유하는 카테고리면 음식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뮤니티라면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거기로 인해서 정말 나쁜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 같은 악용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 클린봇이라던가 아니면 욕설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을
그런 제재를 넣으실 것입니까? 예, 그건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이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인데 이렇게 아동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간에 존중하는 플랫폼 분위기 조성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면은 플랫폼 내 신고 시스템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교육, 안전, 인권, 정책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후보자의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의지만큼이나 토론 분위기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방청객들이 질문을 하고 후보자들이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방청객분들에게 발언권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사전에 아동정책평가단 4분의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질문별 후보자들은 답변 시간을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중학생부터 특수교육을 받기에는 아직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최근 특성화학교 또한 축소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은 중학생부터 특수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 때는 자유학년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결정하고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 이후에 내가 전문적으로 이런 직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심화적인 직업 교육을 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폐지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의 내신 점수를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동의 미래 사회에서 아동의 역할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국민적 인식이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공약이 과도기적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요한님께서 이채원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온라인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기회 확충해서 미래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컴퓨터 활용 교육을 많이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SW 교육, 즉 소프트웨어 교육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은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한다면 미래 과학기술이 늘어난 만큼 컴퓨터를 활용하는 직업이 많아지니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과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시연님께서 이주원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동들의 소통 공간에서 언어폭력,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문제는 시스템 내부에 자체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플랫폼 내부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한서연님께서 이채원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심리 및 자폐 치료에 대해서 로봇을 이용한 교육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방향성 및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관련 영상을 틀어줌으로써 심리 및 자폐치료 로봇에 관한 바탕 지식을 알려주고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 같이 공공기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더 자세한 수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그 로봇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직업을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외부 강사를 통해서 더 자세한 교육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 로봇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후보자 자기소개와 정책 토론, 그리고 방청객 질의 응답까지 열정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후보자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별 시간은 1분입니다. 이주원 후보님 말씀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전주하면 비빔밥이 유명한데요. 비빔밥은 여러 가지 재료들의 조화로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빔밥에 올라가는 고명들을 다 갈아서 먹는다면은 색깔도 우중충하고 빛깔도 예쁘지 않고 맛은 더 없을 것입니다. 저 이주원은 많은 아동들의 의견을 비빔밥에 올라가는 고명이라 생각하고 이런 아동들의 의견이 조화되어 최상의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아동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주원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10일부터 시작될 국민투표에서 저 이주원을 선택하셔서 아동이 직접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미래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저 이주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원 후보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길다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도 있는 기간 동안 멘토링을 받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제가 부끄러울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에게서 한 개의 의견이 나온다면 100명에게서는 100개의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모두의 바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루어줄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동 대통령이 된다면 모두의 바람을 이루지 못하지만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룰수록 열심히 노력하는 아동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대 아동 대통령 선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아동 대통령으로 뽑을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아동 대통령 선거를 선출하는 국민투표는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자 한 명당 100원씩 몸이 아픈 어린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됩니다. 착한 투표로 아픈 어린이들도 돕고 아동 대통령도 뽑는 국민투표에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실 거죠? 저 라임튜브의 길레임도 여러분과 함께 투표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1대 아동 대통령 선거 토론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투표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